그동안 애써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4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안철수 당대표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64차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당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당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먼저 당 지도부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당을 이끌어주신 김동철, 장진영, 김중로 최고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동안 함께 하셨던 최명길, 박주원, 이태우 최고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훌륭한 최고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창당 2년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정당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의당은 다당제의 길을 열어주신 국민의 뜻에 따라 다당제의 선도 정당으로서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비판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방적인 독주로 치닫던 박근혜 정권을 견제함으로써 탄핵의 마중물이 됐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당표 추경, 국민의당표 예산으로 양극단의 대결이 아닌 대화와 합의의 장치를 정착시키면서 오직 민생과 국익을 위해 대승적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그 모두가 바로 국민의당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그 부작용을 덮기 위한 반시장적 미봉책들,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화, 탈원전, 막대한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 등 인기 영합적으로 추진한 수많은 정책들이 곳곳에서 사회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국민의당이 누차한 문제점 지적하고 사안마다 대안을 제시해왔지만 그저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치부해버렸습니다. 안보는 북한에 끌려다니며 한미 공조의 균열만 심화시키고 한미동맹 한중관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북핵과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으로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은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생명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는 오늘로 48명에 이르고 제천 화재 참사 29명, 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15명, 포항제철 질식사고 4명 등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허망하게 희생된 국민들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관리에 국민은 늘 사고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대비는 무능, 이 표현 이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암호화폐 대책의 무방비와 시장 대혼란, 과학기술 역량 추락, 은폐 등 4차 산업혁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갈팡질팡하고만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경쟁력은 이렇게 날로 줄어드는데 100년 대계의 교육정책은 일주일 사이에 오락가락 하고만 있고 규제는 사라지지 않은 채 기업 부담만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협치에 대한 진정한 노력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 읍소하고 자신들 잘못으로 실패하면 국민의당을 야합으로 몰아세우며 책임 떠넘기에게만 급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또 어떻습니까?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낍니다만 제1야당으로 비판과 견제라는 기본적인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선 국민의당을 향해 민주당 이중대, 위장야당 운운하며 막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뜻대로 안 되면 지금처럼 보이콧하고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의 횡포에 여전히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말도 없이 새벽 일터로 나가 소중한 땀 흘리면서 조금 더 나은 살림살이 만들려고, 조금 더 좋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서민들 생각해 보기나 했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적폐 뿌리 뽑겠다 해놓고 개혁법안 한 건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으로 나뉘어 싸움질만 하는 것이 121석 여당과 117석 제1야당의 현 주소입니다. 국민은 이제 제대로 개혁 이뤄내고 나라 지키고 민생 돌보는 대한야당의 출현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국민의당의 제2창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그 바람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무너진 공정의 가치부터 바로 세워낼 것입니다. 젊음을 절망으로 만들고 사회를 좀먹는 채용비리는 제1의 적폐입니다.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5일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에서도 특혜 채용이 밝혀져 이미 문드러진 청년들의 상처를 또다시 핥히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아들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까지 세운 한 전 간부, 연구 논문에 자녀 이름 올려 스펙 만들어주는 교수까지 나옵니다. 현대판 음서제가 따로 없습니다. 감히 누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노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를 일벌 100개로 엄단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첫 단계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이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수사 개입, 검찰의 조직적 진실 은폐와 사건 축소, 검찰 고위층의 직권 남용 등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채용 구조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공정한 채용 기준을 표준화하고 모든 절차와 평가자, 평가 결과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실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그것부터 해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제1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시대를 마감하지만 국민의당 창당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서 범개혁 정당으로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아니, 발전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해 호남을 더 자주 찾아 설명드리고 더 깊이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송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통합은 호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호남 정신을 더 크게 확산하고 광주 정신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한 발 더 진전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갈등하고 반목하던 과거를 밀어내고 동서화합의 통합과 개혁으로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세워낼 것입니다. 기득권 구태정치 시대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인 정치 시대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확고한 목표이자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임을 천명합니다. 나만 잘 되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내 자식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치 변화, 바른미래당에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당당한 원내 3당으로서 다당제 시대를 주도하고 협치를 선도하며 한국 정치의 질적 도약을 견인했습니다.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당긴 것도, 국정농단 세력의 탄핵을 주도한 것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물꼬를 튼 것도, 국정감사와 예산국회를 주도한 것도 모두 국민의당의 역할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정치가 시작됐다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처럼 다당제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은 통합정당 바른미래당으로 다당제 2.0 시대를 새로 시작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더 큰 대안정당으로서 전국을 확실하게 주도하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사법개혁 등 이 시대 최대 개혁과제를 선도하며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여당 인사들의 여론몰이식 비난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비판과 견제로부터 애외일 수 없지만 그 비판과 견제는 오직 법리로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은 사법정의요,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은 사법적폐로 규정하고, 재판이 아닌 개판, 개나 소, 돼지도 웃을 판결, 침을 뱉고 싶다 등등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과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결이 아닌 반역이라는 그것까지 퍼부으며 사법불신을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집권당 대표까지 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위협하면서 반헌법적 막말 퍼레이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앞장서 지켜야 할 집권 여당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당 대표의 협박성 발언은 상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해 여당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지경인데도 사법정의를 수호할 수장으로서의 대법원장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유난히 강조했던 법관 독립에 대한 의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독립해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겠다. 취임식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치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온몸으로 막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지역과 이념, 계층과 세대 등으로 나뉜 채 수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되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본 덕목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제 입맛대로 해석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 분립 정신마저 스스럼없이 훼손하는 여당의 태도는 자신들만이 선이고 자기들만 옳다는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힌 진영 논리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네, 저도 오늘 국민의당 이름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에서 현안 발언보다는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가 이제 만 2년이 됐습니다. 근데 2년 동안에 3번째 당을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무슨 팔자인지 이런 팔자도 참 드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 3개 만드는 와중에 제 눈썹이 다 휘어져 버렸습니다. 제 3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추운 길인 줄 알았더라면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년 8.27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최고위원을 했던 6개월 중 넉 달을 통합 과정에 힘을 쏟느라고 우리 당을 젊고 새로운 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그리고 여당이 바뀐 것은 절반이 성공한 것입니다. 제1야당을 교체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필코 양극단 세력에 질려버린 국민들에게 합리적 대안 세력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고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통합의 험난한 길에서 함께 애써주신 안철수 대표님, 김동철 원내대표님, 김중로 최고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통합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이 부르트도록 고생해 주신 김관영 사무총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이 출발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도 젊고 매력적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매력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중로 의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최고위원인데 내일 다시 탄생할 합당 바른미래정당은 민생정당, 안보정당, 미래정당이라는 의미를 아마 녹여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실은 마지막 기회라 어제 저녁 오늘 보면 포항에서 지진이 굉장히 좀 일어나서 정말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아침 TV를 통해서 보서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회도 제가 안보로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9일 전에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장에 늦게 왔다가 5분 만에 퇴장하며 사실상 리셉션을 보이콧했습니다. 잠시 정상급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었으나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외면했습니다. 개막 리셉션은 이번 평창올림픽 외교 행사 중 가장 비중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청 인사는 미국 부통령이 사실상 행사를 보이콧했다는 것은 한미 관계의 현수수가 아닌가 생각되어 장래가 정말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평창 납치를 방치하지 않겠다던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접촉을 거부하면서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를 남긴 채 어제 저녁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첫날 천안함을 둘러보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부친과 함께 탈북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 요린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세계 평화를 향한 소중한 출발이라고 하였지만 펜스 부통령은 북한은 자국민을 가두고 고문하고 굶주리게 하는 정권이라는 진실이 전해져야 한다며 북한의 잔인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평창 이후 찾아올 봄을 고대한다며 혹시 북한이 바뀌지 않을까 희망하는 듯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과시하며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 개막식 VIP석에서 펜스 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나란히 앉아 귓속말을 나누며 친분을 과시하는 장면과 남북 동시 입장 시 기립박수를 치지 않는 모습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 모두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대화는 오히려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악용당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남북과 미국, 일본 모두 동상이몽이라는 중입니다. 평창 개막 전후 한반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국의 분명한 입장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달한 친서를 통해 남북 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기댈 곳 없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에 인적, 물적 예의 구멍을 내며 필사적으로 한국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고통이 극에 달하였고 내부 반발로 인해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배경과 북한의 필사적인 위장평화공세 전략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위장된 평화이지만 지금의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온 국민이 같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위장된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오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스텝은 굳건한 한미동맹이고 두 번째 스텝은 북미 간 소통이며 마지막 스텝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남북대화는 행동하는 평화라는 올림픽 개막식 주제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남북대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 창당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 맡고 비대위원 맡고 사무총장 하고 이제 국민의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통합의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한 줄 미처 몰랐지만 이제 그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고 또 당내 의원님들 간에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무총장으로서 여러 당에 계시거나 또 당을 떠나신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당에 계시다가 떠나신 민주평화당 의원님들과 바른미래당이 이제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께 보다 나은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이상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국민께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 당도 의석수는 줄어들었지만 더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더 큰 호남 정신을 만들고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당을 사랑해 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마음이 바른미래당으로 이어져서 더 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대 기득권 정당에 뛰어넘어서 그리고 이제 다당제와 새로운 바른미래당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내가신 안철수 당대표님께 당직자들과 더불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지도부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당 출입기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애써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후 바른미래당에도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